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윤 기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11차 변론이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최종 변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재판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사회부 법조팀 이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의 변론 과정은 지난 변론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진행 순서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11차 변론, 그야말로 마지막 변론입니다. 일단 좀 순서를 살펴보면요. 먼저 증거조사에 이어서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이 양측 대리인단이 2시간씩 종합변론을 하고 이어서 국회 탄핵소추단을 대표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최후 진술 순서 이렇게 오늘 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오후 2시부터는 아까 증거조사가 제일 먼저 이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계엄군 국회 지하 단전 CCTV라든지 뭐 국정원 CCTV라든지 아직 이제 재판정에서 현출되지 않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또 10차 변론 뒤에 양측이 제출했던 증거들 가운데 어떤 증거들을 이제 어떻게 쓸지에 대한 증거 조사가 먼저 이어지고요. 이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예상이 되고 이후에 이제 국회 측의 종합변론 2시간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일단 이후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 종합변론 역시 2시간이 각각 주어지게 되는데 일단 국회 측 같은 경우에는 김희수, 송두환, 이광범 등 한 9명의 변호사가 릴레이로 발표를 나설 것으로 보이고 뭐 일단 앞선 변론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법 위반의 위헌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다뤄진 만큼 오늘은 이제 주요 논리들을 바탕으로 이번 탄핵 심판에서 의미 같은 것들을 설명하면서 파면의 필요성을 언급할 걸로 보이고요.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은 이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피력을 하면서 내란죄 불성립 주장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후에 시간 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진술과 이어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가장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은 증인 신문이 없이 양측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하나씩 얘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좀 대략적으로 이제 양측에서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엔 좀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국회 측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측은 어제 오후부터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오늘의 이 최후 변론을 마지막까지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국회 측 대리인당 막판까지 이 어떻게 최종 종합 변론에서 언급을 할 것인지 마지막까지 준비를 했는데 일단 파면 결정의 의의를 설명하는 데 좀 주안에 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행위의 위헌 위법성 자체는 우리가 그동안에 10차례 탄핵 심판을 거쳐서 충분히 짚은 만큼 증인 신문도 이뤄졌고요. 그래서 이런 위헌 위법성은 좀 포괄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 심판의 어떤 파면 선고가 뭐 우리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 같은 것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그동안에는 5가지 쟁점, 특히 뭐 계엄 선포라든지 뭐 요건에 맞지 않는 포고령 선포 행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5가지로 이제 추려졌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좀 가장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특히 이제 군경을 투입해서 선관위에 대한 헌법 기관을 침탈하려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헌 위법성을 중대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두 번째로 국민 신뢰를 배반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헌재 판례상 파면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어야 하는데 예전 판례를 살펴보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언급이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이미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그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원직으로 이제 복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때문에 이제 원직으로 돌아갔을 때 굉장히 어떤 중대한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국민 신뢰를 배반했다는 부분을 또 쟁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 밖에도 뭐 국무회의 어떤 절차적 하자라던가 뭐 국가 비상사태에 어떤 준하는
계엄 선포 요건이 되지 않았다라던가 네. 뭐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가운데 그동안의 증인 신문에서 이제 거듭 주장이 나왔던 진술들을 토대로 어떤 계엄에 대한 문제점들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변론이 국회 측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이 파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회인 만큼 지금까지 했던 증언들을 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국회 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준비 과정도 이 지난 주말에 이제 연이어서 구치소에 접견을 가는 등 또 치열하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좀 어떤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사실 구체적인 변론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분량이나 뭐 누가 나설지에 대해서는 좀 함구하고 있지만 뭐 저희가 취재해 보니 6에서 7명 정도의 변호사가 릴레이로 2시간 동안 변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뭐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더라도 저희가 좀 면면이 그동안 변론에서 나왔던 주장들로 살펴봤을 때 추론은 가능합니다. 뭐 그동안 이제 야권의 줄타내기라든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돼서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 이런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라는 점,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또 증인들 가운데 저희가 이제 보셨다시피 뭐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김영현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 뭐 이제 진술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증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의 어떤 이런 위법 부당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뭐 역시 정치인 체포 내지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또한 결과적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어떤 지시 같은 것들이 없었다라면서 기존 입장을 좀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국회 측의 이 계엄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얘기할 때마다 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입니다. 무제한으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얘기할지 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취재진 역시 윤 대통령의 이제 메시지 내용이나 수위 또 변론 시간, 뭐 최후 진술 시간 이런 것에 이제 당연히 이제 취재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역시 구체적으로 분량이 얼마나 되거나 내용이 얼마나 담길지에 대해서는 대리인단이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러 의견을 듣고 이제 숙고하고 있고 직접 준비 중이라고 했던 만큼 구치소에서 직접 자필로 원고를 작성을 하고 대리인단과 충분한 조율을 거쳤을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사태가 불거진 데 대한 어떤 사과의 의미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가장 이제 높게 점쳐지는데 이것 또한 역시 현재 상황으로는 추측일 뿐입니다. 추측뿐이죠. 네, 뭐 이어서 이제 뭐 본인과 함께 계엄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제 공직자들에 대한 뭐 선처 언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 뭐 임기 단축이라던가 뭐 대통령제 개헌안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탄핵 기각이 됐을 때 자신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일각의 주장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인단은 대통령 뜻은 아니다. 뭐 조건부로 대통령이 뭘 하겠다라는 것은 좀 대통령 뜻과 다르다라고 좀 선을 그은 바가 그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담길지 안 담길지는 정말 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권에서는 이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당위성에 대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겠느냐, 혹은 뭐 계엄에 대한 사과 혹은 반성의 메시지에 주안점을 두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11차 변론까지 포함해서 지난 3차 변론부터 꾸준하게 이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제 직접 증인 신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만큼 오늘 이 마지막 재판에서도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현재로는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 오늘 재판이 종결이 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선고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고 기일이 과연 언제가 될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선고 기일은 어느 정도 오늘 바로 이 선고 시기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오늘 바로 사실 알 수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 판단만 남게 됩니다. 일단 3월 중순으로 예상이 되는 헌재 선고를 위해서 앞으로 재판관 8명이 평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일종의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한
어떤 합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평의실 방에는 재판관 외에는 출입하지 못하고요. 네. 비공개 회의를 거의 매일같이 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결정문은 재판관들이 어떤 선고에 대한 판단이나 근거, 논리 이런 것들을 담게 되고 이후에 이제 선고 당일날 결정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가 이뤄지게 되는데 사실 뭐 앞선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전례 이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전례를 봤을 때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저희가 3월 중순 정도로 선고가 유력하다라고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 예. 현재 마은혁 헌재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선고 이 결과에 따라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의 취임 여부가 가장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미리 선고 날짜를 공지하기보다는 예. 그동안 전례를 비춰봤을 때 선고가 잡힌 그 기일 주에 예. 양측의 통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공보관을 통해서 통지가 됐었기 때문에 네. 선고 날짜를 미리 뭐 언론에 공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따라서 2주 뒤를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3월 11일 화요일이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나와서 그 날짜 전후로 해서 선고 시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선고 시기가 잡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오늘 변론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재판의 내용 실시간으로 계속 취재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